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27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가 전하길 라치오의 조던 루카쿠는 뉴캐슬로 임대 이적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모험이 끝났고 조던 루카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라치오의 수비수 조던 루카쿠의 뉴캐슬 이적에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세리아의 7경기만 출전한 그는 임대 플러스 완전 영입 옵션 형태로 베니테즈의 팀에 이제 적응하게 될 것이며 라치오를 떠나 뉴캐슬로 향하는 조던 루카쿠의 딜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고, 조던 루카쿠는 자신의 형이 있는 나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는데 탈락했어요. 메디컬 테스트에 아마 뭐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선수의 이제 개인 신상이기도 하고 다른 팀을 가려거든. 뭐 이게 또 밝혀져서는 좋을 게 없으니까. 다만 이제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라는 오피셜 발표만 나왔고, 그래서 뉴캐슬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떴습니다. 진짜일 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8강을 떨어져도 조던의 축구 뉴스는 계속된다. 아, 계속 돼야죠. 마치 모험처럼. 모험! 어드벤처! 예. 그 이제 조던 루카쿠가 뉴캐슬로 이적할 것이 취소가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는 조금 지금 상황이 암담하겠죠. 메디컬 테스트까지 탈락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슈크처럼 바로 다른 팀 구해서 이제 또 갈 수도 있긴 한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는. 완전 인싸 셀레브레이션이네. 마음에 듭니다.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가 전하길 유벤투스는 베나티아의 잔류를 설득했지만 선수는 팀을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베나티아의 미래는 이제 유벤투스에서 멀어 보이며 카타르 리그의 알두하일은 이제 남태희 선수가 이제 뛰고 있는 팀이죠. 알두하일 SC가 베나티아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적료 800만 유로, 100억 플러스 옵션 600만 유로, 75억의 제한을 공식적으로 넣었습니다. 유벤투스는 베나티아의 판매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를 설득하고자 하지만 선수가 받을 막대할 연봉을 생각할 때 보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유벤투스는 아넬리 회장이 직접 말하길 알두하일 SC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베나티아가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임대로 새로운 수비수를 잠깐 빌려올 것이다 라고 직접 또 말을 했으니까요. 베나티아 이 이적이 잘만 풀리면 네, 겨울에 바로 또 이적할 수 있을 듯 보여요. 네. 베나티아는 뭐 아스날 이런 데도 이제 오퍼가 왔었는데 나이도 정말 미래를 좀 생각할 때가 됐으니 이렇게 좋은 계약이 오면은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떠나고 싶은 거 이해합니다. 네. 프랑스의 르기프에서 전하길 파리 생제르맹은 이 제니트의 파레데스 이적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파리는 제니트와 이제 파레데스 영입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전했고, 그의 이적료로는 4,700만 유로, 600억이 될 것이며 계약 기간은 4년 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레데스가 뭐 첼시하고도 지금 리크 떴었는데 뭐 파리로 가나 봐요. 같은 파시로 가는가? 미국 애틀란타 유나이티드가 2018 남미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던 곤살로 마르티네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25살의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 미드필더, 공미와 남미 모든 포지션을 다 뛸 수가 있고 올해의 선수상, 남미 올해의 선수상 작년의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리버플레이트로부터 클럽 레코드로 영입이 되었고 1320만 유로, 그러니까 170억 수준의 금액으로 이 미국으로 떠난다라고 하네요. 미국도 이제 100억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 나오네. 와, 걔네들이 사실 말년에 이제 계약 끝나간 애들 데려오거나 하는 거였는데, 아니면 남미에서 놀던 애들 그냥 원래 데려오든가. 근데 워낙 얘는 뭐 유럽 쪽에서도 오퍼가 있던 애라, 얘 한때는 레알 쪽에서도 오퍼가 있었어요.
중앙미들 공이 다 볼 수 있는 선수라. 물론 뭐 그 깜냥이 안 됐으니까 못 가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유럽보다는 좀 남미와 가까운 미국에 남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좋죠. 저번 시즌 우승팀이고 뭐 신생팀인데 바로 우승했기 때문에 뭐 저번 시즌 신생팀이자 우승팀이고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워낙 인기가 쩔고 네, 또 남미 선수가 지내기 어려운 또 곳이 아니고 미국은 네. 여러모로 이 남미 선수들이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리그죠. 또 우리나라 김기 선수도 가서 이제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김기 선수가 미국 간 것을 이제 본인이 직접 말하길 당장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좀 봤다. 미래에 자기 자신이 어떤 축구를 또 어떤 축구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를 많이 따져봤고 또 살기 좋은 나라가 또 미국이니까. 네. 곤살로 마르티네즈 FM 하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네. 깡깡깡님 쿠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곤살로 마르티네즈가 온 거겠죠. 네. 네, 지구 운영하고 얘네 승강제 없고 그냥 이제 플레이오프만 일부 리그에 있는 팀들이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 있는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만 치르죠, 당연히. 네. 존 크로스 독점 기사에 따르면 아스날은 후안 마타를 노린다라고 합니다. 후안 마타는 이번 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계약이 끝나며 맨유는 후안 마타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스날은 그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클럽 중에 한 곳이고 또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 모두 후안 마타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 4월이면 31살이 되는 마타는 맨유와 재계약 논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클럽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며 1월 달부터 보스마늘로 이제 다른 팀들과 뭐 이적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가능합니다. 사전 계약을 또 맺을 수도 있고 또한 마타는 현재 아스날 감독인 에메리와 발렌시아 시절에 인연이 있으며 아스날의 현재 재정 부족은 FA 영입에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맨유 팬들은 마타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클럽 또한 재계약 회담을 열었었지만 그들은 30살 이상의 선수를 단 1년 이상의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1년 계약으로만 선수들과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고 그들은 아직 마타에게 재계약 제안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마타를 낚아챌 수도 있습니다. 마타가 뭐 많이 뛰고 싶다. 근데 거기 마타 자리에 선수가 있긴 한데 뭐 마타가 공미로도 갈 수 있고 사실 뭐 외질이 빠지면 외질 자리도 갈 수 있는 선수이니까 이 선수가 외질 빠지겠지. 안녕하세요. 빠지겠지. 그 저렇게 쓰겠습니까? 계속 본인도 나가야지 뭐. 근데 말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2, 3년 더 뛰고, 발렌시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발렌시아 갈 수도 있고.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아니, 발렌시아 안 갈 수도 있고. 꼭 간다라는 건 없으니까. 디 마르지오 소식에 따르면 인터 밀란은 사우스햄튼의 이 세드릭 소아레스, 이 오른쪽 풀백 계약이 던딜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스팔레티는 팀 선수단의 보강을 원하고 있었고 인터밀란은 이로써 1991년생 라이트백 영입 작업을 모두 다 마쳤다라고 합니다. 현재 선수와 합의도 마친 상태이고 지난 몇 시간 사우스햄튼과의 긍정적인 접촉 이후에 인터밀란은 사우스햄튼으로부터 마지막 좀 약간 좋은 뉘앙스의 답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인터밀란이 제시한 임대료 50만 유로, 7억 플러스 완전 영입 옵션 1100만 유로, 140억, 그러니까 뭐 한 150억 주고 데려가는 거겠죠. 완전 이적한다면. 네. 이 제안을 사우스햄튼이 수락을 했다고 하며 선수는 이제 인터밀란의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포르투갈의 그래도 오래 뛴 이제 주전 오른쪽 풀백인데요. 또 사우스햄튼과 뭐가 안 맞는지 잘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인터밀란으로 갑자기 가는 거는. 네. FA컵은 중계권이 없어요. PD가.
PD가 중계가 없어가지고 하면은 그 계정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원래 그 저작권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TV 저작권 어기면 제일 위험해. 그래서 이제 저는 채팅방으로만 방송하고. 여러분들 공식방에서 보시던 거 아니면 뭐 TV로 보시던 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튼간에 네, 이 세드릭 수아레스가 인터밀란으로 이적할 것이 거의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임대로 갔다가 완전 영입 옵션을 달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적 영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아레스가 아마 인터밀란 갈 것 같다 라는 거죠. 하긴 사우스햄튼 있는 것보다 인터밀란 낫지. 낭트와 살라의 가족들은 살라 이 수색 작업 취소를 거두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뭐 대통령까지 좀 수색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 건지 경찰 측은 1700평방 마일에 달하는 광범위한 수색을 펼쳤지만 비행기나 탑승자 혹은 조종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수색 작업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아노 살라의 가족들은 아직 수색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으며 전 소속팀인 FC 낭트 또한 취소하지 말아달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FC 낭트는 실종된 비행기에 대한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클럽과 클럽의 서포터들은 에밀리아노 살라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 모든 팬들과 함께 이 수색이 계속되기를 촉구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립고 보고 싶고 찾아야 되는데 또 여기에 들어가는 병력이나 이제 이런 걸 또 따져봤을 때는 뭐 그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찾아봐도 의미가 없다. 우리가 뭐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사실 누구 하나 편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인원이 또 거기에 있으면 다른 데 또 신경 못 쓰고 뭐 아무튼 이 선수의 무사기한을 생각하지만 이게 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 해야 될까요? 전혀 지금 뭐 알 수 있는 정말 이 평방 1700마일의 평방을 샅샅이 뒤져도 안 나오니까 그쵸. 해양 수색이다 보니까 많은 배들도 동원이 돼야 되고 헬기들과 함께 그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좀 더 수색할 거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 생각했을 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겠죠. 상황인지라 참 엄청나게 뭐 실력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이 사람 목숨 중요하지만 또 이제 이 선수의 다음 인생 이 리그왕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카디프로 이적하게 되면서 자신의 제2 인생을 선수가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오고 있었을 텐데 참 많은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꼭 기적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지난 얘기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첼시가 승부차기 해서 이 토트넘을 꺾고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맨시티하고 이제 첼시가 결승에서 붙는 거죠.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혈투 승자는 첼시였고 오늘 새벽 첼시 홈구장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첼시 대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오늘 아니지 저번 이제 경기에서 4강 2차전 경기 펼쳐졌고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했던 첼시가 지르를 최전방에 세웠고 양측면에 아제르와 페드로를 그리고 뒤에는 깡테 그리고 조리지뉴가 받치는 형태를 봤는데 뭐 일단은 토트넘이 케인과 손흥민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2대0으로 끌려가는 골이 있었죠. 아직 그 깡테가 이제 중거리 박스 근처에서 중거리 그다음에 아제르가 또 골을 넣어가면서 아주 감각적인 골을 넣어가면서 2대1 앞서다가 요렌테 골이 이어지면서 통합스코어 2대2 리그컵은 이제 원정 다득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승부차기를 갖고 승부차기에서 이제 루카스 모우라는 누구냐? 한 명이 더 그러니까 루카스 모우라는 막혔고 다이어가 골대 맞췄어요. 그래서 졌어요. 토트넘의 힘들어 다 썼는데 우승을 위해서 힘들어 다 썼는데 아쉽게도 좀 안 됐죠. 이거는 오피셜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경주 한수원 이 팀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의 진짜 2차 피해는 구단의 태도였습니다. 구단 측 주장과 달리 2차 피해는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애초에 한국 여자 프로축구 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 알려 중징계를 내리고 유사 사건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다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해 피해를 최소화시켰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한수원의 어설픈 사후 처리가 화를 더 키우기만 했으며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대한축구협회가 수습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한수원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긴급조사팀 구성과 동시에 여자축구 전수조사를 착수했고 긴급조사팀은 한수원이 전지훈련 중인 제주도로 방문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성추문을 알고도 선임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이며 그리고 그 후에 모르쇠 태도는 이를 지켜보는 많은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수원은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를 주기 전에 협회 측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감독이 이제 성추행을 했다라고 이제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한수원이 이 감독을 이제 데려오면서 감독으로 영입했고 그것이 이제 문제 생기면서 뭐 이제 결과 나오면 더 자세히 결과 나오면 까발려지겠죠. 참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런 행동을 하는 참 사람들이 있다니. 요즘 얼마 전에 제가 본 거 이제 여자 유도 과거 이 일이 또 파헤쳐졌고 지금은 이제 또 여자 축구에서 나오는데 다 까발려져야죠. 못해 쳐먹어가지고. 웨스트햄의 훈련에 복귀한 란지니에 관한 뉴스입니다. 란지니가 작년 6월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었던 도중에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처음으로 웨스트햄의 1군 웜업 몸 푸는 훈련부터 참석을 했다고 해요. 아직 본격적인 훈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의 회복은 웨스트햄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며 펠레그리니 감독은 저번 주 목요일 날 인터뷰장에서 말하길 우리에게 이번 목요일이구나. 이번 목요일 날 인터뷰장에서 말하길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란지니가 스쿼드에 합류해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는 이미 다 검사를 마쳤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이 회복을 하면서 이 팀의 훈련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란지니가 돌아오면 이 웨스트햄의 볼 줄기에도 많은 도움이 풀어지겠죠. 꼭 필요한 선수죠. 프리미어리그 특급 아무튼 제목은 프리미어리그 특급 조던 머치가 태국에 도착했으며 메디컬 후 경남과 계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출신인 조던 머치가 경남FC와 계약을 위해서 전지훈련지인 태국 방콕에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경남이 초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그들의 폭풍 영입에 정점을 찍는 이 영입이 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출신으로 해외 축구 팬들에게 이름이 익숙한 조던 머치가 경남의 유니폼을 입을 것이고 머치는 오늘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 입국했고 곧바로 경남의 전지훈련지로 함께 떠났다라고 합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 김종부 감독과 짧은 인사도 나눴다라고 하며 머치는 말하길 경남 FC에서 뛰는 게 기대된다. 계약을 위해서 이 메디컬 테스트에 나는 충실히 임하겠다 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라고 해요. 영어로. 울산현대는 네덜란드 헤렌벤 수비수인 불타위스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울산현대가 네덜란드 수비수를 영입했습니다. 오늘 네덜란드 매체인 풋볼 인터내셔널이 네덜란드 리그의 헤렌벤 웨데가르드가 뛰었던 팀이기도 했죠. 저 팀에서 뛰고 있던 수비수 데이브 불타위스가 울산현대로 이적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불타위스는 울산의 제안을 받았고 K리그 이적을 추진 중이었으며 최근 한 달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 13경기에 출전한 나름 1.2군 정도로 볼 수 있는 선수라고 해요. 녹방 아닌데요. 녹방인데요.
녹방 아니에요. 네, 생방이에요. 이 불타이스 뭐 잘 몰라요 전. 네. 헤렌벤에서 뛰고 있으니까 사실 뭐 볼 일이 없죠 제가. 그래도 이제 네덜란드 리그면은 K리그로 올 때 되게 상위 리그죠. 네, 엄청 좋은 리그고. 궁금하네요. 울산이 이번에 진짜 바뀐 이 뭐랄까 K리그 정권에 대한 교체인가? 전북에 대한 정말 아니 최강희 감독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 그래도 안 돼요. 감독이 여기 김도훈이라 절 기껏 해봤자 FA컵 하나 우승하겠지. 뭐 지금 리그 우승하고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유 안 돼요. 감독이 김도훈이면 될 턱이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FA컵 우승을 하겠네. 저렇게 많이 데려왔는데 또 무작정적인 뭐 또 로테이션 돌아가겠지. 한 번 쉬고 한 번 뛰고 한 번 쉬고 한 번 뛰고 골 넣었어도 한 번 쉬고 한 번 뛰고 폼 다 죽고. 엠스플 단독 뉴스에 따르면 이문주 전 강원 FC 사장이었죠. 이 사람이 그 강원 FC 사장 시절에 전화 및 쪽지로 감독에게 작전 지시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문주 전 사장은 전화와 쪽지로 감독에게 선수 교체 및 포메이션 변경 요구, 또 뭐 이제 경기 플레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작전 지시를 받은 감독들은 분노했지만 해임 우려로 지시를 따랐다라고 하며 다음은 제보자의 증언 전문인데 전반전이 끝나면 구단 관계자 휴대폰에 벨이 울리고 전화로 감독에게 지금 빨리 얘기해서 누굴 빼고 누굴 넣어라 는 이런 지시가 내려온다고 했답니다. 그럼 감독실로 달려가 그 얘기를 전달해야 하며 구단 직원이 쪽지를 들고 와 감독에게 직접 전달할 때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직원 모두가 정말 그 하기 싫은 일이었고 감독님들도 아마 계속 교체됐잖아요. 감독님들도 아마 어처구니 없어 이제 해고를 당했지만 하라면 하라라고 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 안 하면 잘릴 게 분명하니까. 또한 선수 교체의 지시는 빙산의 일각이고 경기 중인데도 감독에게 포메이션을 바꾸도록 지시하곤 했고 본인이 직접 접착식 메모지 그러니까 이 포스트잇 여기에다 선수 위치를 적어놓고 그대로 따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감독에게 어떤 거에 신경 쓰고 뭐에 주의하라는 쪽지까지 보냈다라고 하며 감독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을 텐데 이문주 사장은 단순한 구단 사장이 아니었고 팀의 구단 사장 겸 감독이었다라고 이제 이 제보자가 제보했겠죠. 네. 어디 싸가지 없이 심판 출신이 그 뭐 좀 경영 같은 거 배웠으면 경영이나 열심히 하지 감독 그 저기다가 아주 그냥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이 감독의 이런 위치에 대해서 막 도전하고 그럼 구단주도 안 돼요. 각각의 영역이 있는 거지. 구단주대로 구단 잘 살리면 되는 거고 경영인은 경영인답게 이 구단 어떻게 발전할 수 아이씨 뭐 도움도 안 되는 게 뭐 와가지고 그지 같은 게 아주 요즘 보면은 완전 이런 참 답답합니다. 야구팀 갔으니까 야구팀 가서도 막 야구 아는 척 하나 이제 가가지고 재수가 없네요. 네. 페네르바체는 빅터 모제스를 임대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1년 반 계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페네르바체가 8천억의 빚이 있고 지금 뭐 팀 존재 여부가 존속 여부가 막 위태위태하다고 하는데 이거 모제스가 괜히 이거 불똥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너무 빚이 많던데 얘는 돈 옛날 많이 썼잖아요. 막 애들 막 비싼 애 데려오면서 주국도 많이 주고 그다 빚이었어. 빚이었어. 아유 진짜.
자신의 롤 모델인 잘 안 보이죠. 뭐 이렇게 해서 더 안 보이지만 자신의 롤 모델인 토니 크로스와 유니폼을 교환한 백승호에 관한 소식입니다. 롤 모델인 크로스를 상대로 전혀 기죽지 않은 플레이를 펼쳤던 백승호는 경기 후 크로스와 유니폼을 교환했고 이날 경기가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후반 45분 백승호가 꼭 공을 잡자 3명의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달려들었으며 백승호를 저지하려던 레알 선수는 토니 크로스, 그리고 뭐 요렌테 바스케스였고 백승호는 이들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술을 선보이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경기 후 백승호는 크로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긴 했는데 백승호는 자신의 롤모델 중 한 명인 사람이 이제 토니 크로스인데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정말 뭐 예쁘고 잘 정돈돼 있고 자신이 보기에는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하면서 경기 후 토니 크로스에게 유니폼을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았고 라커룸에서 토니 크로스의 유니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기했던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백승호가 인터뷰에서 말하면서 아주 즐거워했다라는 후문이에요. 그럼 다 봤겠지만 또 못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잠깐 백승호가 3명을 뚫고 나오는 장면. 저는 뭐 몇 번 말하지만 이 장면을 좋아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잘했다. 멋있네. 뭐 이런 느낌 들긴 하는데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 후반 45분에 할 상황은 아니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저거요, 저거. 저 장면을 말한 것 같습니다. 네. AS 모나코의 레오나르도 자르딤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2년 반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고 10월달에 잘렸는데 1월달에 다시금 돌아와서 휴가 갔다 와. 잘 됐지 뭐. 본인은 바람 쐬고 콧구녕에 바람 쐬고 뭐 좋았지 뭐. 신났어. 감독 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또 자르딤은 냅두면 또 딴 데서 채갈기 뻔하고. 본인도 이제 본인도 이제 뭐랄까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다른 팀 오퍼 많이 왔었는데 이 뭔가 에이스 모나코가 다시금 부를 거라고 생각했나? 오퍼가 있었다는데도 안 갔으니까. 네. 앙리만 조졌지 뭐. 얘는 조진 거 없지. 앙리만 조졌지. 앙리는 뭐 이거 여기서 맡아가지고 아주 좋은 팀이죠. 모나코면 앙리가 처음에 맡기는. 근데 뭐 훅 갔으니까 앙리는. 앙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웨스트햄의 아르나우토비치는 팀에 잔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트햄의 포워드인 아르나우토비치는 최소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는 팀에 잔류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적서를 잠재웠습니다. 익명의 중국 클럽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 3,500만 파운드 515억을 제시했지만 웨스트햄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를 팔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며 그는 영입 제안이 거절된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지만 결국 이번 시즌까지는 웨스트햄에 잔류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에 대한 영입 제안이 있었던 것은 이미 다 모두가 아는 부분이고 그 제안은 나와 가족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으며 난 클럽을 위해 100% 헌신해 왔지만 클럽 그리고 가족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 모든 이적서를 종식시킨다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나는 팀에 남는다라고 직접 말했기 때문에 떠날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시즌 끝나고 또 갈 수도 있겠지. 좋은 제안 오면은. 일단은 겨울엔 가지 않겠다. 그런 거니까. 진짜일 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잘리기 전에 사서 심어놨어야 하는 건데. 잘리기 전에
사서 심어놨어야 하는 건, 어떤 드립이죠? 잘 내기 전에, 머머리 아닌데? 약간 헷갈려요. 네. 다른 거, 아까 모나코고, 손흥민은 카타르와의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아랍에미레이트에 와서 몸이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갑자기 이해 안 돼가지고 잘해짐이었구나. 경기 후 손흥민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선수보다 더 아쉬움이 크다. 개인적으로 준비가 덜 됐고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다. 준비를 잘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번 경기로 많은 실망을 들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하는 걸 꺼려하는데 여기 와서 몸이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잠도 잘 못 잤다. 자려고 해도 잘 안 됐다.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체력 문제가 컸다. 내가 해줬어야 했는데 체력 문제가 겹치다 보니 그러지 못했고 너무 못해서 나한테 화가 났다. 다음 경기는 좋아지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도 나 때문에 진 것 같다. 4년 전에는 우승 앞까지 갔다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아쉬운 경기를 오르쳤다. 이제 아시아에서 쉽게 이길 팀은 없다라는 것도 느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손흥민 관련 기사를 보니까 이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이제 제일 위에 있었는데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5일 쉬었는데 선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내보내질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글 쓰는 거는 진짜 이번 아시안컵을 안 본 티를 내는 건지 아니면 너무 무책임한 말이기도 하고 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 손흥민 탓을 하는 거죠. 지금 대표팀에 부상자도 많기도 하고 손흥민을 안 써서 패배했으면은 또 왜 안 썼냐? 얘가 몸이 안 좋아 썼어야 되지 않았냐? 얘가 그나마 한 방 있는 선수인데 후반에 내보내야 되지 않았겠냐라고 했겠죠. 네.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손흥민의 커리어나 위상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뛰기만 해도 상대 수비수들이 부담을 가지는 선수이고 물론 이번 대회에서 손흥민이 정말 저도 인정할 만큼의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맹목적인 비난으로만 그렇게 자꾸 선수들을 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비판도 아니지 그건 비난하면 구자철이 이번에 은퇴하면서 말했듯 어느 순간 대표팀에 소집되는 게 부담을 느꼈었다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이 대표팀에 소집되는 게 영광스럽고 편하고 너무 즐거워야 되는데 소집될 때마다 좀 어렵다. 마음이 부담감이 간다라는 생각을 구자철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이제 할 정도였다면 아마 많은 선수, 특히 욕을 먹는 선수들은 더더욱이 그런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물론 당연히 대표팀 가는 게 부담감 있어야지. 그렇게 어려운 자리인 거를 본인들이 느껴주면 좋은데 이런 부담은 도움이 일절되지 않는 부담이죠. 네. 손흥민이 설렁설렁 뗐다면 밑에 내려와서 수비 가담도 하지 않았을 테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자꾸 본인이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위에서 그냥 설렁설렁 수비 가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지. 그게 설렁설렁이지. 아니 물론 손흥민이 뛴 거리 자체가 되게 적은 건 알아요. 저도 그건 이해해요. 근데 그거는 벤투 감독이 중국전에 손흥민이 썼기 때문에 그 피로 누적이 계속 되는 거지. 손흥민이 3일 간격, 4일 간격으로 한 경기 계속 쳤어요. 아시안 게임부터 들어와서 지금 또 토트넘 또 상태 안 좋으니까 계속 경기 뛰면서 누적되고 그렇게 누적된 상태에서도 3일을 루틴으로 쉬니까 좀 나아졌던 건데 하루 쉬고 나와서 어떻게 그 체력이 계속 세이브 되겠어요. 잠깐 5일 쉰다고 세이브 돼? 그게 게임은 되지. 게임은 FM은 이틀 바짝 쉬면은 체력 다 돌아와요. 게임이 아니에요. FM 아니라고. 펜코인이야? 그걸 쓴 사람? 본인들은 좀만 힘들면 나 힘들다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막 짜증내면서 왜 선수들한테는 이렇게 좀 약간 그 가혹한 잣대를 자꾸 대는 거예요. 물론 진 거 화나죠. 제가 어제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진 건데
근데 사실 진짜 진 건 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화내고 그냥 털어내야지. 손흥민이 잘못된 점은 뭐 설렁설렁 뛴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손흥민은 항상 대표팀 오면은 열심히 뛰더라고. 본인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다 하려고 한다. 공격부터 수비까지 혼자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팀 와서 왜 그렇게 몸이 그러니까 마음가짐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토트넘과 다르지. 우리나라 대표팀이 토트넘 가면은 에릭센 있고 알리 있고 케인 있고 나 얘는 그냥 그 손흥민은 자기 혼자 자기 할 거만 하면 돼요. 자기 할 거만 하면은 나머지 애들은 다 베르통원, 토비알도 웨럴트, 다이어, 뭐 로즈 다 알아서 수비하고 다 해요. 네. 근데 손흥민도 그냥 대표팀 오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믿고 해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애들이 발전해서 발전시켜 해야 되지. 본인이 그거를 다른 선수 공격까지 가가지고 공격도 하다가 뭐 수비 가서 수비까지 하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하던 거 해야지. 혼자 어떻게 다 해. 자신이 조금,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거리가 멀더라도 열리면 때리는 거고, 손흥민이 제일 잘하는 게 슈팅인데. 하던 거 해야지 왜 대표팀에 오면은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냐고. 그거는, 그러니까 좀,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욕이죠. 그러니까 그게 막, 뭐랄까, 우리가, 오지랖? 이건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는데 그만큼 다른 이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도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 사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도와주면 괜찮지만 우리가 그 이상을 오버해버리면 그 선수도 힘들거든요, 사실. 그 선수도 엉키고 자기가 플레이하는 그 노선들이 엉키고 더 이게 찐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전을 시켜도 손흥민이 본인이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도 집중하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대표팀 리더 같이 좀 잘 뭐 해주겠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독려해주고 리더답게 아니니까 많은 선수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플레이는 자기 잘한 거 하되 이게 뭐 본인이 선수들 쫙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면 되지. 왜 또 언제는 또 수비 갔다가 언제 미들 갔다가 언제는 그 윙포드 갔다가 언제는 공격수 1선 갔다가 언제 그렇게 다 뛰어. 못해. 손흥민은 해외파인 것,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 1군 무대 데뷔해서 뛰면서 골을 넣을 때부터 많은 선수들이 이 선수가 나이 불문하고 정말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던 선수였고 본인이 많은 또 무게를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흥민만 하니까. 네. 그래도 저는 정말 항상 얘기하지만 손흥민 제발 대표팀 오면은 다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할 거 잘하면서 그것만 잘하면서 독려해주고 팀이 이제 잘 끌고 갈 수 있게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지. 다 할 수 없어. 누구나 다 할 수 없다니까. 이거는 신밖에 못해. 신. 좀 마음 잘 추스리고 체력 잘 관리해가지고 또 이럴 때 부상 조심해야죠. 또 이럴 때 또 부상 조심하고 본인이 신이면 호날두냐고? 나한테는 신이 뒤에 붙을 텐데 걔는. 이게 이제 뭐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오늘 기사를 썼더라고요. 뭐 피지컬적으로 손흥민이 많이 지금 방전됐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 퇴근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 유튜브 보고 있었다고? 웃기고 있네. 내 유튜브 그렇게 많이 안 봐요. 뻥치고 있네. 내가 속을 줄 알았지 내가. 그런 거야. 아 진짜요? 이럴 줄 알았죠? 네. 내가 또 눈치 빠릅니다. 네.
질문 하고 있네. 내 거 유튜브 최근에 뭐 조회수 많이 나온 게 한계점 좀 됐으니까 최근에 한 2, 3천? 그 3천 명 중에 한 명 거기 있었다고? 아주 기적으로? 본인이 봤으면 모를까 또.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휴대폰은 내 거인 줄, 곰이 그려져 있으니까? 곰이 그려져 있는 다른 거 안 본 거 아니야? 아스날 관중석에 화낸 링가드가 동전 세례를 받았고, 아스날은 경기도 매너도 패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스날 팬이 피치 위에 있던 맨유 선수들에게 동전을 던졌습니다. 이 와중에 제시 링가드가 관중석 쪽으로 접근해 화를 내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으며 동료들이 얼른 접근해 링가드를 피치 쪽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물리적 충돌이나 심판의 경고 등은 피했고 이 사건이 관중석에서 날아온 동전 때문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로 중계 화면에도 이제 애슐리 영이 잔디 위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서 부심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며 아스날은 결과에서도 또 팬들의 매너에서도 패배한 경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안 좋은 약간 문화죠. 영국은 이 동전 같은 거 많이 던지는데 동전 던질 거면은 분수대나 던지지 왜 여기다 사람한테 던지냐? 누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저 던지면. 잘못 맞으면 눈 같은데 잘못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큰일 난다니까. 어제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 마지막 쯤에. 지폐 구겨가지고 지폐 구겨서 던지면은 진짜 만약에 지폐 던지면은 이 바지 안에 넣을 것 같아요. 네. 나한테 준 거 다른 애 가져면 야이씨 나한테 준 건데 네가 왜 가져냐고. 나한테 준 건데. 그러면서 동전 안 가지지. 동전은 바지 안에 넣을 수 없어. 간바 오사카가 김영권을 영입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미공개이며 등번호 19번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 기사에서는 그게 있었죠. 바이아웃이 있다. 유럽에 떠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둔 바이아웃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 김영권이 보여주기식이건 아니면 정말 자신이 유럽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잘 선택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해요. 네, 거라고 해요가 아니라 생각해요. 네. 어차피 김영권이 안 가도 누가 뭘 할 사람 없고 간다면 박수 쳐줄 일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당장 여름에 뛰면서 여름에 끝나고 그러니까 여름까지 이제 뛰고 우리가 이제 여름에 해외 이적 시장 열리면 그게 더듬냐 오늘더라. 해외 이적 시장 열리면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원하는 팀이 있으면. 네. 그게 원하는 팀이 있으면은 뭐 데려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황혜전이 바이아웃이 없지. 얘는 그냥 이제 2년 반 계약을 넣으면서, 2년 반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2년 반? 2년 반 맞을 거예요. 2년 반 계약을 넣으면서, 넣은 거라고 하는데, 황혜전 그 조항이 없지. 네. 여기 뭐 지금 이렇게 뛰면 황의조, 김영권, 오재석까지, 오재석은 가끔은 밀려있다가, 가끔은 또 주전 먹다는 선수니까. 그래도 많이 뛰었어요, 오재석도. 3명이 또 뛰는, 아마 가시와 레이솔 이후에 처음일 거예요. 3명까지 뛰는 건. 2명이 뛰는 팀들 많았는데, 3명까지 뛰는 거 없었고, 이게 3명이 주전급. 3명이 있던 팀은 있지. 뭐 이제 우리가 잘 안 알려진 대학교에서 넘어간 선수들 뭐 이제 그 팀에 있는 이제 있는 뭐 선수들까지 있는 3명의 팀은 봤지만 다 이제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던 거는 가시와 레이솔 정말 예전에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안녕하세요. 그럼요. 아시아는 다 아시아 쿼터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J리가 한다. 그 중국은 지들이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있는데. 어디 나라는 다 아시아 쿼터 있어. 태국에도 있고, 뭐 베트남에도 있고 다 있죠.
중국 애들은 지들 애들 쓰겠다 그런 생각으로 안 쓰는 거니까. 벤피카가 일본 골키퍼인 레오 브라이언 코쿠보를 영입을 했습니다. 가시와 레이솔에서 뛰던 선수가 이제 벤피카로 이적을 한 것이고 18살에 일본 국적의 나이지리아 혼혈 선수라고 하네요. 키가 193cm,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 우선은 벤피카 B팀에서 그리고 벤피카 언더 23세 팀에서 따로따로 이제 뭐 뛸 것이고, 작년에 이제 가시와 레이솔 유스와 벤피카 유스가 이제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너무 잘했나 봐요. 엄청. 그래서 이제 작년이니까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좀 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가 간 것 같아요. 그러게. 나이지리아도 이제 외국인 골키퍼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아까 외국 리그에서 유럽에 뛰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나중에 보면 알겠죠, 뭐. 일본에서 컸다고 하니까 일본 성향이 있지, 나이지리아보다는. 백승호가 경기 전 관중석을 바라보는 이유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워밍업 전 백승호는 그라운드에 나와서 한참 동안 관중석을 응시했는데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열렸던 이 레알 경기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이유를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승호가 이유를 말해주었는데 한국 팬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렇게 본 이유는 스페인 여행하시다가 경기를 보러 오셨을 수도 있고 우선 경기장에 오셨으니 인사를 한 분 한 분 다 해드리려고 한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항상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직접 가서 뭐 사인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요즘도 워밍업 하는 그 시간대에서 자신을 그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달려가서 또 인사드리고 사인해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유를 밝혔으며 백승호는 이제 허투루 팬들을 지나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피곤함 속에서도 사인과 사진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으며 SNS 상에서도 백승호 경기 직관한 한국 팬들이 이 백승호의 친절한 팬 서비스 때문에 감동받았다라는 팬들의 미담도 실제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백승호가 항상 관중석을 바라보는 이유는 세심한 팬 서비스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네요. 이제 더 1군에 더 들어가서 많은 경험도 좀 쌓고 그 다음에 선수가 뛰면서 좀 배우고 하면은 정말 대표팀에 뽑아볼만 하죠. 우리가 미드필더 쓸만한 거 없잖아요. 진짜 없어요. 볼만 하지. 한번 그냥 테스트라도 한번 해볼만 하지. 레알은 크리스티안 에릭센 영입을 포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계약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에릭센 영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레알은 그를 8,500만 유로, 1,080억의 가격으로 영입하기를 원했었는데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프랭키 데용을 1,100억의 가격으로 영입하면서 레알의 에릭센 요구 금액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그 레비가 에릭센을 사갈 거면 2억 5천만 유로, 3,200억을 내면 팔겠다. 라고 이제 또 말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거의 뭐 3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 에밀리아노 살라 여동생이 이 카디프에 도착을 했대요. 비행기 사고 실종 상태인 에밀리아노 살라 여동생이 카디프 스타디움에 왔으며 그녀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눈물을 또 흘리면서 자신의 오빠를 또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또 안 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네. 오빠가 이제 이적할 팀이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해외 언론들은 냉정한 평가로 손흥민 이 선수가 박지성과는 다른 선과의 이제 다른 류의 선수인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고 찝어주었습니다. ESPN은 오늘 뉴스에서 잉글랜드 팬들이 알고 이제 또 사랑하고 있는 이 손흥민의 미소 짓는 모습이 한국 이 국가대표팀에 가면 항상 잘 보이지 않으며
냉정한 이 평가를 내리길 이 매체는 한국 축구 레전드인 박지성과 손흥민을 비교했습니다. 손흥민의 마음이 무거워 보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박지성도 맨유에서 비슷한 선수였고 그 자신의 나라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열심히 하는 미드필더인 박지성은 그가 가장 잘하는 거, 즉 열심히 뛰고 모범을 보이고 이러는 것들. 손흥민은 다른 특성을 지닌 선수이고 그는 자신을 압박하는 것 같아 보였다라고 말하며 한국을 위해서 종종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너무 많이 뛰려고 하고 너무 많은 드리블을 하려고 하고 이런 너무 다 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손흥민이 힘들어한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8년 동안 대표팀에서 뛰어왔지만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스타고 하지만 자신이 어떤 것을 할 때 다 만족하지 못하고 확신을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벌써 다음 월드컵이 시작할 때쯤이면 손흥민은 30이 되면서 그의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치는 거죠. 에너지가 잘못 빠지는 거지. 무거워. 주장 완장이 무거워. 가끔은 그런 생각 해봐요. 정말 그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어린데 당돌하고 되게 리더십 있는 선수가 나올 때가 있잖아. 만화책. 옛날 슈팅에서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표백제라고. 이제 뭐 강찬 이런 애들 원래 기존의 이제 멤버인데 월드컵 가기 전에 표백제라고 이름이 표백제야. 표시야. 표백 아직도 기억나요. 표백제인데 걔가 골게터예요. 근데 이 싸가지가 바가지예요. 뭐 선수들한테 좀 이렇게 선배들한테 좀 막대하고 이 우아래가 없는 거지. 약간 꼰대 문화도 싫어하고. 근데 그 선수가 경기장에서 그래요. 갑자기 막 팀이 패배하고 있을 때 막 되게 막 무너지려고 하니까 선배 뭐 하는 거야? 약간 유치하게 하지만 선배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정신 차리는 이런 약간 그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이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막 우시아시아 하면서 이기는 건데 이기는 경기 하나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옛날에 보면은 지금 아약스의 델 리흐트도 나이는 어리지만 주장 완장을 찾고 페란도 토레스도 이제 나이가 어렸지만 10대에 이제 또 주장 완장 찾았죠. 저는 사실 그런 약간 좀 선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항상 그 새로운 영웅을 기다리고 원하고 있잖아요. 네. 좀 그런 선수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좀 이렇게 좀 재밌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선 그냥 어린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줄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위닝 멘탈리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뉴스 빨리 하도록 할게요. 벤투의 아들로 불리고 있는 황인범의 새 둥지가 유럽이 아닌 캐나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황인범의 한 측근은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언론사와 만나서 황인범이 국내를 떠나 MLS 밴쿠버 화이트캡스에 입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인범은 한국 축구의 10년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불리고 있고 아시안게임부터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는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아 태극 마크까지 달았습니다. 아시안컵에선 부상으로 이탈한 기성용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메우면서 주전까지 꿰찬 선수이기도 합니다. 황인범의 장점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고중수 대전 시티즌 감독을 떠올리게 만드는 창의적인 전진 패스에 있으며 아시안컵에서도 날카로운 침투 패스로 현장을 찾은 스카우터들을 매료시켰고 밴쿠버는 발빠른 접근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 관심을 받던 황인범을 붙잡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럽 직행을 포기하는 대신 2년 뒤 유럽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건이 이 계약 조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며 그러나 황인범을 원하는 유럽 클럽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점은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모으는 부분이고 황인범은 유럽행을 적극적으로 원했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캐나다행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원 소속 구단인 대전 시티즌이 요구하는 몸값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고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인 보움과 함부르크가 대전에 공식 레터를 보냈지만 이 종류에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움과 함부르크는 각각 6억과 10억을 베팅했고 대전 관계자는 말하길 우리 구단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었다.
두 구단의 제시액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20억, 25억 정도 될 거예요. 네, 바이아웃이. 특히 황인범은 동갑내기 절친인 황희찬이 뛰는 함부르크 이적을 간절히 바랬지만 그 소속팀에 대한 최소한 배려는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황희찬은 지난 25일 아시안컵을 마친 직후 그 믹스트존에서 황인범에게 함부르크를 이적해서 같이 뛰자라는 이야기를 또 나눈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분데스리가 일부 강호인 브레더 브레멘은 아시안컵 현장에서 황인범의 활약상에 확신을 갖고 있었고 이적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 창구에서 일어난 오해로 이적이 불발된 상황인데 브레멘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우즈베키과의 경기 8강전부터 황인범이라는 선수를 주시했고 이번 아시안컵과 바레인전 그리고 16강전 카타르전까지 직접 관찰할 정도로 직접 스카우터를 보낼 정도로 공을 들였고 정작 선수와의 접촉이 제한돼 있었는데 황인범은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있어서 외부의 연락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브레멘은 지난해 12월부터 황인범의 에이전시 선수의 이적료와 연봉 등 관련 사항을 직접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브레멘 측에서 물어봤는데 대전 쪽에서 뭐 이제 답변이 없다? 그럼 에이전시에서 물어봤는데 에이전시 답변이 없다? 이랬대요. 써있는 뉴스에 따르면 브레멘이 6개월 임대 후 이적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속팀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 밴쿠버가 이 두 대전과 함께 사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브레멘의 아시아 스카우터가 황인범 수준의 몸값은 분데스리가에서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었다면서 이미 우리가 다가가니까 벌써 이제 황인범 측에서 3일 전에 이미 밴쿠버에 입단 사인을 했다. 다 마쳤다라고 해서 놀랐고 우리는 6개월 임대 후 이적을 제안한 적이 없는데 아마 혼선이 생긴 것 같다. 선수도 이 그러니까 황인범도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다며.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적이 다 끝나가는데 브레멘이 늦장을 피운 거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제가 한 달 전에 황인범이 밴쿠버 이적서를 알려드렸어요. 제가 직접 썸네일도 있고 한 달 전에. 근데 그때는 브레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브레멘이 좀 늦게 온 거죠. 자기들도 말했듯이 뭐 이제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제 뭐 바레인과 그 마지막 경기 뭐 카타르 경기 보면서 이제 더 가까이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브레멘 쪽에서 이제 조금 약간 조금 엉풀이지 않을까. 밴쿠버는 제가 이전부터 원했다는 거 알고 있었고 뭐 근데 대전도 급했대요. 대전도 이번 겨울에 보내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레터가 이 밴쿠버밖에 안 왔으니까 다른 팀도 원했지만 금액이 모자랐으니까 밴쿠버가 제일 낫겠다 싶었겠지. 뭐 저는 뭐 그 황인보 독일이 원래 이적료 많이 안 쓰잖아요. 물론 독일한테는 이적료 좀 20억, 25억 적은금이 아닐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금액을 깎아보려고 하다가 혼선이 생겼을 수도 있지. 여튼간에 지금 상황은 밴쿠버로 가는 게 거의 확정된 것 같고 일단 2년 계약이라고 하니까요. 네. 2년 뛰고 미국에서 2년 뛰고 그 다음에 유럽 가도 사실 나이가 어려. 다행히도 어리니까 미국 리그 괜찮아요. 요즘에는 미국 리그에서 유럽 가는 선수도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원하면 뭐 계약 기간 1년만 남아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2년 다 뛰고 FA를 풀려도 다시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또 이영표가 뛰어던 팀이기도 하고 영어 배우고 하면 좋지. 뭐 황인범 영어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렇게 영어 배우고 하면 좋죠. 네. 나쁠 거 없지. 아무튼 이게 오피셜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오피셜은 내일하면 내일 모레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 사이에 뭐 어떤 또 꿀재미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얘가 아니에요. 얘는 어디든 잘 갈 줄 알았다고. 다른 애가 문제지. 그 한 명. 한국 언제 오니 걔? 아니 온 거 아니에요? 한국 가면 얘기해 주는데 언제 봐 얘기해 주는 거야? 궁금해 죽겠네 지금. 자, 오늘 뉴스,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나웃질 나왔다.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가지고 검색어에 조던 입력하시면 음성 파일로 또 따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공짜로. 다운받으시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 즐겁게 들으십시오. 뭐 운전 중에, 운동하실 때, 걸으실 때, 이럴 때 또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는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녁 8시 오셔가지고 항상 생방으로 보란 말이야. 뭐 얼마 뒤면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뭐 확정은 아니고요. 네. 좀 카카오 많이 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살려주세요. 아니. 카카오 살려주세요. 미안, 속마음이 나왔네요. 유튜브도 살려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네. 또 네이버에서 또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나온다네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변형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람 이름 모르죠 뭐. 여튼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축구를 보러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만 떠나볼게요. 안녕, 아디오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세실리아.